우리 정부의 육자회담 틀 안에서 오자회담 제안 등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낳고 있고, 또 미국의 이 존 캐리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과 대화를 했지만은 중국은 개발도상국 운운하면서 오히려 이란에 대해서 서방이 제재를 강화할 때 중국은 이란에 접근해 갔던 형태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제재 부분에 대한 수위차가 너무나 현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의 오자회담 제안에 대해서 중국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아예 그냥 주석과 국방부장이 한마인 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오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육자회담 복구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지난 9월 3일 전성절 행사에 갔을 때 마치 중국과 엄청난 친전이 되는 듯, 특히 한국의 종북 좌파 야권이 모처럼 박 대통령한테 박수를 쳤죠. 그 박수가 나중에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박수를 쳤던 사람들 지금 TV 나와서 저 옆에서 앉아서 그럽니다. 그때 잘했다던 사람들이 그래 중국한테 다 퍼주고 밥 맞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이 아무리 중국과 가까워지려 노력해도 북한과 중국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한국은 기본적인 안보와 외교와 동맹은 미국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재도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해봤자 중국이 불참하면 센 제재도 안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요, 북한이 이제 한 수 더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ICBM급의 사거리 13,000km급 장거리 로켓을 개발해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은하 3호라고 해서 지난 2012년 12월 10일 한국의 대선 직전에 발사한 로켓을 능가하는 13,000km에 이르러서 사정거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부분을 지금 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전에 할 것이냐, 제재 직후에 할 것이냐, 즉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정면으로 엿먹으라고 하면서 발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역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는 발사대 옆에 조립동을 만들어서 그 조립동에서 로켓 1, 2단을 조립하고 발사대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미국의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잠깐 인구 감시를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발사한 직후에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구나 하고 포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뭐 미국이나 중국 또 이 주변 국가에게 항행금지구역, 즉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 주변으로 가지 마라, 뭐 옛날에 형식적으로 이런 말이라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이 대기권에서 외기권으로 나아가지고 다시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과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때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제 진짜로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은 가는 모양으로 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편 들고 있다, 그리고 뭐 한국이 뭐라고 해봤자 외교 실패했다고 지금 그런다. 자, 미국이 뭐 할 방법도 없다, 미국 대선 중이다, 우리가
이 본때를 미국 대선 중에 한번 발사해서 보여야 되겠다. 자, 2월 1일부터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되는데 그 와중에 13,000km를 날아가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아마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핫 이슈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모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겨냥하면서 여론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역량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면 일본하고 중국은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두 나라 간의 통화 서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이 맨날 과거사로 싸우고 학살 문제로 싸우고 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한국은 중국하고나 일본하고 그런 경제 협의체조차도 우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거나 어떤 경제, 금융위기를 맞게 될 때 단기간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일본이나 중국이 이 외환서합 등의 형태로, 통화서합 등의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속 없이 중국만 열심히 빨고 다니다가 이제 막상 북한이 사고를 치니까 중국은 우리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대통령께 어떤 참모가 정말 친중 정책으로 가는 것이 실리적으로 유리하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은 죽도 밥도 아닌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시간 문제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중국은 자기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낮은 수준의 제재에 참여하겠다고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들을 인정하면서요. 지금부터라도 중국하고 어떡할 거냐, 미국하고 어떡할 거냐, 일본하고 어떡할 거냐, 러시아하고 어떡할 거냐를 잘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엔 안보리에 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 독자적인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 북한 기업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 은행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중국과의 협상에서 압박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법은 세 가지가 있죠.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그리고 상원에 상정된 법안 두 개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북한의 특정 기업, 개인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되면 이와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나 기업도 미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제재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은 더욱 강경한데요. 이 법안은 무기와 상관없는 북한의 광물, 금속 거래까지 의무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무연탄을 수입하는 중국의 기업도 제재를 적각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하원은 이 새 법안의 내용을 골고루 잘 들어가도록 절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상원 통과시키고 하원은 통과됐고요. 상원 통과시켜서 미국 행정부에 보내는 데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 개인에 대해서 제재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 중국은 이 무역 보복이라고 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미국이 쉽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는 별도로 요즘 일본이 제일 확실하게 이런 거 합니다.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확대, 북한 방문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의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용해 북한 원자력 총국 등 20개 단체와 개인 12명에 대해서 일본 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추가로 해서 완전히 돈줄을 맞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이 나서다 보면 이제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 5.24 조치 등으로 독자적으로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의 낮은 하산 지역에 물류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대규모 이 물류 수출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부분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이 두 가지가 한국이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중에 유일한 겁니다. 하산은 러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밑에 있는 북한과의 국경에 있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나진 선봉해서 경제 특구로서 하산과 이 러시아의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 물류 수출 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들 자본이 모자라니까 중국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의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남들도 하는데 나중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성공단 폐쇄와 하산 나진 프로젝트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